아주 중요한 차트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2020년 강원 기자회견 최다 시청률 탑5. 일단은 사람들이 불구경, 싸움 구경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결국은 그게 시청률도 많이 나오니까 결국은 이건 솔직히 기자들 입장에서 되게 뭐 쓸 거 없을 때 이렇게 끄집어내 쓸 수 있는 요즘 그냥 그런 아이템이 돼버렸어요. 네, 작가님. 자, 강원 기자회견이 내년에도 새롭게 도전을 하는데 깜짝이야. 토양오염 논란을 가지고 여러 상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단독 보도를 시작하면서 뭐 솔직히 좀 얻어 걸린 거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예, 내년에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러닝 셔츠만 입고 나오신다든지 이런 거 좀 준비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특집 2020년 강원 기자회견 총결산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레드카펫 이런 거 깔아주고 이런 건 없어요? CG로 좀 처리 좀 해주시면 네. 그래도 이 1년을 결산해 연말 보고 결산. 거기에서 이 뽑아보는 건데 오늘 턱시도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CG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CG 좀 넣어주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올해 뭐 이슈 키워드 그리고 인물 열전을 함께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차트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중요한 뭐 어떤 걸까요? 시청률. 그렇죠. 아무래도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중요하죠. 그래서 2020년 강원 기자회견 최다 시청률 탑5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위를 정리를 해봤는데 좀 뭐 예상 1위 뭐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거 한번 정리를 해서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뭐 저도 대충은 봤는데 뭐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무래도 일단은 사람들이 불구경, 싸움 구경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결국은 그게 시청률도 많이 나오니까 결국은 사건 사고라든지 뭐 잔혹한 뭐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청률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5위부터 저희가 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11월 2일에 방송된 외전인데요. 이 강대규 변호사 그리고 이무원 선배님과 함께 춘천 레고랜드와 돈의 현안을 두고 벌이는 여야 온도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9년 전인 2011년 이제 최문순 현 지사가 보궐선거로 당선된 직후에 핵심 사업으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순조롭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몇 가지 걸림돌이 계속 생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초기 투자 유치가 좀 삐걱거렸고요. 그러다가 2014년 한 3년 뒤에 결정적으로 청동기 유물이 이제 대량으로 이제 발견이 되죠. 제가 봤을 때 레고랜드는 어차피 이 관심이 많아요. 춘천 사람들은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걸 쉽게 풀어내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 거예요. 너무 오래됐고 이런 이슈가 계속 바뀌어가고 이걸 해결하면 이쪽에서 또 터지고 이걸 해결하면 저쪽에서 터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걸 쉽게 얼마나 잘 풀어냈냐가 관건이었는데 강대규 변호사가 나오면서 또 폭탄으로 몇 개 막 집어 던졌죠. 집어 던지면서 또 임원 선배가 또 그거를 잘 받아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콤비네이션이 잘 어울려지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 이슈를 좀 분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4위. 4위는 바로 5월 21일에 방송된 춘천 시내버스 이슈입니다. 저희 이제 선배님과 함께 춘천 시내버스 그리고 버스 완전 공영제에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지금 현행 버스 운행 체계가 완전 민영화가 아니고 준공영제잖아요. 준공영제 방식입니다. 이게 준공영제는 아닌데 그 준공영제는 이제 그 지자체가 손실보전금의 100%를 다 지원을 해줘요. 그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준공영제, 완전공영제, 부분적 공영제, 시민공영제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다 그것만의 이유가 조금씩 있고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솔직히 기자들 입장에서 되게 뭐 쓸 거 없을 때 이렇게 끄집어내 쓸 수 있는 요즘 그냥 그런 아이템이 돼버렸어요. 너무 오래된 해묵은 이슈라서. 해묵은 이슈고 그만큼 또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일단 그거 쓰면 일단 뭐 사람들이 반응, 피드백들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 춘천시청 출입 기자들의 이 단골 메뉴가 돼버린 이 시내버스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고 또 다른 이슈가 또 나오면서 또 내년 2021년에 또 한 번 털어봐야 된다. 근데 이 시내버스 문제는 아직도 성공한 데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제주도하고 세종시가 나름대로 이제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춘천 시내버스 논란에 이어서
원주나 강릉 네. 다른 도시들에서도 이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그렇죠. 문제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시청률 탑5에서 4위, 5위가 다 춘천 이슈입니다. 아, 네. 아, 예. 춘천 취재위원께서 출연을 하셔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네, 외인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춘천 시민들의 관심이 좀 많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3개의 주제가 남았는데요. 예. 1, 2, 3위에 어떤 주제가 후보에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문순 감자 완판남 등급.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이슈. 네. 그리고 세 번째 파고 또 파도 나온다. 춘천 캠프 페이지 부실 정화. 네. 뭐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억에 남는 뭐 장면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그 강원도청 그 유튜브 콘텐츠라든지 그 SNS로 만드는 것들도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가 최문순 지사가 트위터로 감자를 이제 팔기 시작하고 감자 팔아달라.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재밌는 콘텐츠도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도민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만나는 어떤 기회 또는 그런 소통 채널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강원도지사가 이제 전국적으로도 네, 주목을 네. 많이 받았던 네.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률 3위부터 발표를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배님 옆에서 두고두고 해주시겠어요? 아, 제가 이거 해야 돼요? 네, 시청률 3위 주제는 네. 바로 이제 8월 28일 방송된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아, 네.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을 다시 푸냐 안 푸냐가 이제 추석하고도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데 왜냐면 여론조사한 것이 굉장히 향후 선거에 크게 작용을 크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빨리빨리 명절 진행을 하는 거예요. 민심. 예, 명절 민심라는 게 그래서 여당에서 네. 추석을 미루자. 추석을 미룰 수 네. 있나요? 혹은 추석 때 다른 지자체로 옮겨 다닐 수 없게 그걸 금지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때 저희가 스튜디오도 방역을 좀 더 한층 강화해서 네, 네. 녹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 재난지원금이 우리가 그 전에 처음에 이제 전 도민 네. 대상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이 주어졌잖아요. 물론 이제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우리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모든 시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뭐 논쟁도 많았죠. 이게 무슨 뭐 사회주의 정책이냐, 왜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고 왜 똑같은 돈을 주느냐, 네. 어려운 사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쟁이 붙었는데 저는 건전한 논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지 않았나. 재난지원금 하면서 이제 강원도에서 뭐 지역화폐라던가 그런 것들도 새롭게 주목을 받았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클린강원 패스포트 그렇죠.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저도.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또 기자들은 네. 워낙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네. 가는 곳마다 이제 네. 찍다 보니까 전 벌써 한 상한선. 15일 정도 됐는데 오. 상한선이 다 지난 상황인데 이런 네이버나 네, 이런 네. 데서 QR 코드. QR 코드를 만들어서 하지만 그 전부터 클릭강원을 만들어서 일단 한 거 자체는 칭찬을 할 일이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전자 출입 명부 네, 시스템이잖아요. 강원도에서 처음 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서는 좀 앞서가지 않았나. 그래서 누가 왔다 갔는지도 체크가 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역 화폐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예전에 그 강원 상품권 문제라든지 또 지역 뭐 시나 군에서 발행하는 지역 화폐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공교롭게도 코로나19라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네. 사용처도 많아지고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코로나19가 지역 경기에 끼친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관심이 이렇게 시청률에 반영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또 2020년 이 강원 기자회견 시청률 탑5 이제 네. 2위, 1위 남겨두고 있습니다. 2위는 바로 춘천 캠프 페이지 부실 정화 이슈가 네. 차지했습니다. 일단은 5월 4일에 그 문화재 발굴 조사를 전반적으로 했어요. 15개 정도가 토양층이 기름이 먹어 있다, 냄새도 난다 해가지고 기름통이 또 발견이 돼서 예.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 임무원 선배가 지금 이게 2위에 뽑혔다라고 하면 좀 기뻐하실 것 같은데 전화 연결을 네, 해볼까요? 오늘 네. 전화 연결 하나요? 해볼까요? 네, 작가님. 아, 네, 선배님. 저 영서방송 김선아 기자입니다. 깜짝이야. 저희 네, 지금 저 녹화 중이에요. 네네.
전화 연결하려고 전화. 깜짝이야. 욕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연말이어서 2020년 시청률 탑5를 뽑았는데 네. 춘천 캠프 페이지 이슈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선배님 소감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올해 이 춘천 캠프 페이지 토양 오염 논란을 가지고 여러 상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단독 보도를 시작하면서 뭐 솔직히 좀 얻어 걸린 거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그게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춘천이 임원 기자를 살려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정도로 네. 저는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사건이 나를 찾아온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으니까 앞으로 그 춘천 캠프 페이지 옛 미군 부대 토양 오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현재 지금 그 민간 검증단이 이제 구성이 돼서 오염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 요 춘천이 아마 전국에 있는 80곳의 반환 미군 기지의 그 모범 사례가 어떻게 이제 재정화를 할 것인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슨 정치적인 영향이 들어가거나 무슨 네. 행정적인 치적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고 순수하게 정화가 될 수 있도록 네. 우리 기자들이 우리 언론이 이제 안테나를 바짝 켜서 네. 지켜보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게 이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렇게 한다면은 내년 내에 아마 무슨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강원 기자회견이 내년에도 새롭게 도전을 하는데 조금 시청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좀 있었어요, 올해는. 네네. 어떻게 좀 만회를 하실 생각이세요? 좀 재정이 들어가야겠지만은 홍보를 네. 좀 강화를 해서 SNS를 통해서라도 좀 더 많이 알리고 네. 혹시 뭐 시청자 중에 뭐 그 반응이라든지 좋은 반응을 많이 내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시상을 한다든지 아.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동참시키는 그런 쪽으로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선배님 바쁘신데 갑자기 전화 걸었는데 받아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선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예, 내년에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러닝 셔츠만 입고 나오신다든지 이런 거 좀 준비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망의 시청률 1위는 이제 자연스럽게 최문순 강원도지사 완판남 네. 주제가 차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핫이슈로 좀 뽑혔었는데 네. 또 이제 또 완판남이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감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감자와 최문순 지사는 되게 잘 맞는 컨셉입니다. 이런 그 최문순 지사가 갑자기 감자를 팔겠다며 처음에 지사도 되게 좀 꺼려했대요. 춤추고 뭐 이렇게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막 네. 이런 게 있었는데 반응이 워낙 좋으니까 조회수가 막 10만 회 이렇게 올라와요. 그냥 춤추는데 지사가. 네.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강원도 홍보에는 이게 맞겠다 해서 이제 그걸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왜-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벌써 저희가 2번이나 언급을 했는데 네. 안 나오시는 건 이건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지금 차기 강원도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현재 도지사가 방송에서 언급되는 것도 좀 불편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전 그것보다 네. 옛날 도지사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게 권위적이고 근엄하시잖아요. 근엄하시고 네. 이렇게 이런 건데 최문순 지사 딱 오시면서 막 이거 춤추시고 예.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기 이제 후보들도 야, 이걸 어떻게 끌어가야 되나 이런 뭐-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이제 본인들만의 캐릭터가 다른 네. 거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요즘도 이 정치 네. 트렌드가 네. 이 단체장이라고 하면 소통 강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못 하시면 이제 좀 젊은 층이나 이런 데에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준비를 네. 후보가 되실 분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것도 네, 좋을 이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으니까 이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감자 완판남 이 주제가 왜 시청률 1위를 차지했을까요? 추측을 해본다면 좀. 일단은 그 당시에 그 감자를 트위터로 뭐 특정 일시 정해가지고 팔았잖아요. 네.
그때 많이 폭주를 했었죠. 사고 싶었는데도 네, 못 산 분들도 많고 우리 정별린 변호사도 못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 화제가 되다 보니까 광역 단체장이 이런 식으로 뭔가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한다 이런 네. 것들이 전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강원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탈권위적인 모습, 소탈한 모습 그런 것들이 오히려 소비자들 또는 뭐 지지자들 뭐 이런 분들한테는 좀 많이 어필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밖에도 아쉽게 이제 순위에 못 든 것들은 네. 어떤 게 있었냐면 6위 강원도립대 학생 정보 유출이죠. 선배님 지적하셨던 거. 네. 그리고 또 7위 4.15 총선 선거구 이슈. 예. 그리고 8위가 코로나19와 강원도 교육 현장. 그리고 9위, 10위는 모두 강원도 부동산 특집이 차지를 했습니다. 의외였던 게 네. 부동산 특집이 저도요. 이게 네. 후순위를 밀린 게 네. 왜냐면 이 부동산 관련 이 기사를 쓰면 유튜브나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강원도 부동산에 되게 관심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 부동산이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네. 뒤로 내려와서 좀 이게 좀 약간 좀 이상했습니다. 예. 기대하고 조금 다 예상하고 네, 네. 달랐던 예, 건데 예. 근데 시청률은 TV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콘텐츠 자체에 대한 관심들은 우리가 좀 이따 짚어보겠지만 네. 유튜브에서 조회수로 다시 좀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TV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을 했나.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우리 콘텐츠들은 어떤 조회수가 나왔나. 이렇게 네. 좀 비교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시대에 맞춰서 시청률과 함께 또 중요한 포인트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유튜브 조회수. 예. 일단 어떤 주제가 가장 높은 조회수 기록했을까요? 이거는 뭐 예상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네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원랜드 이슈가 맞습니다. 네. 가장 그냥 높죠. 강원랜드 쓰기만 하면 네, 단신을 써도 예, 그냥 강원랜드는 쭉쭉쭉 올라가는. 일단 예. 10,000회 정도는 기본으로 네. 올해 사실은 강원랜드 자체가 운영을 거의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을 모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카지노 영업장 이런 데 출입은 강원랜드로서도 되게 좀 부담스럽고요. 네. 거기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는 항상 핫한 어떤 그렇죠. 키워드인 네. 것 같아요. 네. 그 1위부터 5위까지를 쭉 살펴보면 예. 1위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강원랜드와 코로나19 그리고 네. 2위는 코로나19와 지방대 위기. 아, 이것도 지방대요. 네, 예. 주목을 많이 받더라고요. 예, 예, 또 예. 세 번째 3위 강원도청 이전 논란. 아, 네, 네. 4위가 강원랜드 폐광기금 영원. 네, 5위가 또 이제 강원랜드 재개장 이후의 상황. 아. 지금 이렇게 보면 강원랜드 관련 아이템이 3개나 들어있어요. 탑5 중에 그러니까요. 이야 대단하네. 그냥 강원랜드 한번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진짜 한번 네. 강원랜드를 가서 우리 기자회견을 네. 한번 해보는 건 어떨지. 네. 왜냐면 지금 강원랜드 일단 강원랜드만 쓰면 돼요. 그러면 막 쭉쭉 올라가니까 한번 분위기 쇄신도 할 겸 강원랜드 현장에 가서 네.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강원랜드도 강원랜드지만 강원랜드 주변 지역 그 폐광 지역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 개정 논의가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잖아요. 이제 폐광 지역이 결국은 뭔가 좀 새로 설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는 건데 폐광 기금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거기에서 뭐 폐광 지역 경제센터인가요? 경제지원센터인가요? 그 설립하는 부분 또 뭐 다양한 지역 회생 사업들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넓혀봐야 되기 때문에 뭐 내년에도 강원 남부권 특히 이제 폐광 지역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뭐 유튜브 시청률, 조회수 다 짚어봤습니다. 네. 내년에는 좀 더 즐거운 소식, 즐거운 이슈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일단은 뭐 내년이 소해해잖아요. 네. 네, 소처럼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강원 기자회견 시청자분들에게 모두 알찬 소식을 전하는 게 저희 목표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느꼈지만 지금도 연말 연휴 강원도 지금 동해안 그 관광 명소마다 출입 통제선이 다 쳐졌어요. 백사장에 못 들어가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위기 상황인데 우리가 한 해 이렇게 돌이켜보면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신종 감염병 사태가 세상을 어떻게 지금 바꿔놓고 있는지 그런 어떤 사회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강원 기자회견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저는 그러니까 새해에도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서 잘 적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2021년에 또 만나요.